안녕하세요. 조경수, 유실수 야생화를 전문으로 하는 W농원의 왕가든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가을 야생화 소개해 드릴 건데, 가을 야생화보다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이 먼저니까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가을 야생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을 야생화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지금 소개시켜 드릴 식물은 구절초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 구절초가 어떤 꽃인지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관심 많으시고 굉장히 좋아하는 꽃이고 많이 알려진 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절초는 7종을 준비했거든요. 구절초 7종을 준비했는데, 구절초 우선 한번 알아보면 구절초의 꽃말이 정말 애잔하고 가슴에 와닿아서 구절초 꽃말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순수 가을 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구절초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정말 어머니들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꽃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절초 같은 경우는 5월 5일이 되면 단오잖아요. 음력 5월 5일 단오 때는 5마디이고 9월 9일이 되면 9마리를 이룬다고 해서 구절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절초 특징은 일단 번식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번식 방법은 삽목을 통해서 번식하시면 번식이 잘 되는 식물이니까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구절초가 일단은 키가 커요. 30에서 60cm 정도 키가 큰데 구절초를 이렇게 낮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구절초를 낮게 키워서 내 정원에 앞에서 이렇게 소복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5월 달에 전지를 한번 해주세요. 5월 달에 전지를 해주시고 또 좀 잘하면 또 한 번 더 전지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마 4배 정도 더 많은 구절초를 보시지만 키는 작게 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내가 키를 크게 보고 싶은 구절초다 싶으시면 그대로 키워서 내 정원 약간 뒤쪽에 심어 주시면 될 것 같고, 내 정원 앞쪽에 심고 싶다 그러면은 부지런하게 2번 정도 전지해 주시면 아름다운 구절초를 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절초 같은 경우는 가을꽃이다 보니까 여름을 지나고 나서 가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약간은 여름에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잘 녹지 않는 식물들이니까 우리 구절초를 키워서 심어 주시면 될 것 같고, 햇볕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땅,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심어 주시면 구절초를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초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을 정원을 꾸며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무늬꽁의 비름입니다. 무늬꽁의 비름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무늬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 무늬가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 심었을 때 1년 내내 관상 가치가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무늬꽁의 비름 같은 경우 키우실 때 햇볕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어주시면 좋은데, 약간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다 보니까 약간 둔덕을 만들어서 심어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약간 건조에는 굉장히 강하니까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어주시면 우리 무늬꽁의 비름 이쁘게 키울 수가 있고요. 이 무늬꽁의 비름 같은 경우는 개화 시기가 지금부터 9월부터 10월, 11월까지 피니까 지금부터 꽃이 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번식 방법으로는 삽목을 통해서 많이 번식을 해요.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하는데, 번식은 워낙 잘 되는 식물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번식을 너무 많이 하시면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번식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번식해서 이렇게 심으시면 되는데, 정말 밤에 이렇게 달이 비쳤을 때 우리 이 흰색이 달빛에 반사가 되거든요. 흰색이 달빛에 반사되는데 그 은은함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영롱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밤에도 굉장히 아름답게 영롱한 빛을 비춰주는 그런 꽃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한번 심으셔서 이쁘게 낮에도 보시고 밤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늬꽁의 비름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청아숙부쟁이와 홍화숙부쟁이입니다. 청아숙부쟁이, 홍화숙부쟁이는 워낙 잘 알려진 꽃이잖아요. 그래서 숙부쟁이 꽃이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 청아는 약간 푸른색을 띠고 홍화는 약간 붉은색을 띠는 그런 쑥부쟁이죠. 근데 꽃이 정말 하늘하늘 피는 그런 꽃이 너무 이쁘고 아름답죠. 색깔도 굉장히 그 푸른색이지만 굉장히 우아하게 피는 그런 색이에요. 그래서 우아한 색감의 푸른빛을 좋아하신다라면 우리 청아숙부쟁이를 심으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정열의 붉은색을 좋아하신다라면 홍화숙부쟁이를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청아숙부쟁이와 홍화숙부쟁이 같은 경우는 일단 키가 크는 식물이에요. 키가 작지 않아요. 보통 여름을 나야 된다라고 하면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키가 커야 돼요. 그래서 여름에도 잘 버티는 식물이고 가을에 아름답게 꽃이 피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심어주시면 되는데, 청아숙부쟁이도 마찬가지로 키가 너무 큰다, 너무 키가 큰 게 부담스러워, 난 더 많은 수의 꽃을 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전지해 주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 정원에서 아름답게 키울 수가 있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심어 주시면 좋아요.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심어 주시면 좋고, 양지나 반양지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심어 주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청아숙부쟁이, 홍화숙부쟁이로 아름답게 해주시고, 번식 방법은 삽목이나 포기 나누기로 번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삽목이나 포기 나누기 번식이 잘 되니까 삽목이나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번식하시면 아름다운 청아 숙부쟁이를 내 정원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청아 홍화 숙부쟁이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해국입니다. 해국 같은 경우는 정말 바닷바람을 해풍을 맞으면서 크는 그런 야생화예요. 그래서 산간지방에서는 흔치 않은 그런 야생화인데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도 한번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해국 같은 경우는 가을에 피는 국화 중에서도 정말 푸르른데 약간 청초한 푸르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바다에 피었을 때 사실은 더 아름답긴 하지만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내륙에도 이렇게 들어와서 요즘은 많이들 식재를 하세요. 그래서 해국 같은 경우 월동도 잘 되고 내 정원에 심었을 때 바다의 뭐라고 해야 되나 향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바다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꽃이니까 한번 우리 해국을 우리 정원에도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국은 개화 시기가 약간 좀 국화과 중에서도 빨리 피진 않아요. 그래서 9월 말에서 11월 달까지 이렇게 피는 꽃이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9월 말에서부터 11월 달까지 피는 해국을 한번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심을 때 좋은 것은 약간 반양지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완전한 양지보다는 약간 반양지에서 통풍이 잘 되는, 바람이 잘 부는 그런 곳에 서늘한 곳에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배수는 잘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국을 통해서 내 정원의 풍성함도 키우시는데 번식 방법으로는 삽목을 통해서 그리고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번식하시면 번식 방법으로는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해국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러시안 세이지입니다. 러시안 세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이렇게 다 아시는 그런 꽃이죠. 러시안 세이지 같은 경우는 세이지과죠. 그러다 보니까 허브향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식물이고요. 지금도 허브향이 너무 좋은데, 허브향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 허브향이 난다라는 건 사실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식물과 식물 사이에 심어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다른 식물들을 심었을 때 허브를 중간중간 심어주면 그 병을, 이렇게 병충해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풍림이라고 하죠.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서 심는 나무들처럼 이렇게 허브향의 나무들은 병균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많이 심어줘요. 그래서 식물과 식물 사이에 이런 것들을 심어주시면 병충해도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안 세이지 같은 경우는 보라색 꽃이 피는데 너무 아름답죠. 보라색 꽃에 너무 아름다운 꽃이 피고, 월동은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서 월동은 영하 39도까지 월동이 될 정도로 월동은 잘 되는데, 문제는 세이지과들이라든가 허브과들이 여름을 잘 못 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여름에 가장 강한 허브류가 바로 러시안 세이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잘 버티는 허브꽃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여름에도 강하고 겨울에도 강한 허브를 심고 싶다 하시면 러시안 세이지가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안 세이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드릴 식물은 향등골풀입니다. 향등골풀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는 많이 아세요. 향등골 나물로도 소개돼서 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나물 아니야, 나물처럼 먹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오해들이 있어서 이제는 향등골 풀로 다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에 피는 수국이라고 할 정도로 꽃도 붉은 계열이죠. 붉은 계열의 꽃이 피는데 수국처럼 꽃이 탐스럽게 펴요. 그렇지만 수국보다는 크기는 작아요. 크기는 작지만 수국의 아쉬움을, 가을에 피는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면 이런 향등골풀을 심어주시면, 아나벨 수국은 아니지만 아나벨 수국처럼 피기도 하니까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향등골풀을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등골풀은 꽃이 좀 늦게 개화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좀 늦게 개화돼서 거의 설이 내릴 때까지, 그리고 겨울이 올 때까지 이렇게 피는 꽃이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늦가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식 방법으로는 삽목을 통해서 이렇게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번식하시면 되고요. 햇볕이 잘 드는 곳, 배수가 잘 되는 곳,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심어주시면 향등골풀 이쁘게 키울 수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향등골풀 이쁘게 키워주세요. 향등골풀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용담입니다. 용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2cm 포트, 그 다음에 15cm 포트를 준비를 했어요. 용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12cm 포트는 굉장히 풍성하게 피어 있죠. 그래서 가격은 좀 나가지만 아마 가성비는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용담 두 가지 색상이죠. 핑크와 보라, 제일 잘 나가는 품종 두 개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5cm 포트도 굉장히 밥이라든가 이런 게 보시면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이것도 보라와 핑크 두 종류를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용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용담은 원산지가 한국, 일본, 중국 동북부 시베리아예요. 그래서 월동 같은 경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자생식물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개량을 많이 했죠. 개량을 많이 해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는 꽃이에요. 용담의 푸른빛은 정말 청초한 바다의 푸르름처럼 아름답죠.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용담의 푸르름으로 인해서 용담꽃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담의 푸르름을 보시다가 아, 나는 용담의 핑크색도 보고 싶어 해서 용담의 핑크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용담의 블루와 핑크 같이 심어주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용담 같은 경우는 번식 방법으로는 삽목을 많이 해요. 삽목과 포기 나누기를 하는데 씨앗 번식이 쉽지 않아서 삽목과 포기 나누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만약 용담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용담을 쪼개서 포기 나누기를 하셔도 되고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용담 같은 경우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심어서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약간 완전 햇볕이 잘 드는 것보다는 여름을 잘 날려면 약간 반양지 정도 심어주시고 배수가 잘 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심어주시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너무 강렬한 직사광선이 있는 것보다는 약간의 반그늘성이 있는 그런 곳을 식재 위치로 선호하고요. 식재 위치 선호하고 다음에 둔덕을 만들어서 심어주시면 더 좋아요. 둔덕을 만들어서 심어주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클 수가 있고 용담 같은 경우도 5월, 6월 달까지는 계속 전지를 해주셔도 돼요. 계속 전지를 해주시면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7월 이후로는 전지하지 말아주세요. 7월 이후에 전지하면 꽃을 못 볼 수가 있으니까 5월, 6월 열심히 전지하시면 꽃이 굉장히 풍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더 풍성하게 볼까 해서 7월 달에도 전지를 하시면 용담은 풍성해졌는데 꽃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7월 이후 전지하지 않는 겁니다. 풍성하게 보신 건 6월 달까지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때까지만 전지해 주세요. 그래서 내 정원에서 훨씬 더 풍성한 용담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용담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가을 야생화를 많이 소개시켜 드렸어요. 아마 다음에는 한번 글라스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이 가을에 풍성해지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